안녕하십니까, 경종을열어 노경종과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업자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사업자 대표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차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구조 자체도 모르는데 계약을 덜컥 진행하시는 경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 고객님들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이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영업을 하시는데도 차량 구매를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제 조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뭐 경차, 9인승 이상이 되는 승합차, 그다음에 화물차, 트럭 이런 차량들은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뭐 벤츠, BMW, 제네시스, 포르쉐 같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자 구매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죠. 이 부분은 어차피 다 아실 텐데 현금 일시불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 방식이 있고 리스 방식이 있고 렌트 방식, 이렇게 4가지가 있고, 크게 뻗어서는 할부 중에서도 유예 할부, 리스에서는 뭐 금융 리스, 유예 리스 뭐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자면 복잡하니까 이 4가지 기준으로 잡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자산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현금 할부는 내 자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리스와 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사 또는 렌트사로 명의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자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자분들에게 자산으로 잡힌다는 거는 사업자 재무제표에 차량 운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자산을 잡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사업자분들은 감가상각비로는 800만 원이 가능하고 차량 유지 비용으로는 7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연간 최대 기준을 잡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대 뭐 1,500만 원까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용비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용비에는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그다음에 리스료, 렌트료, 이제 수리비, 송호품까지 이제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송호품이라고 하니까 정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연간 1,500만 원이라고 아까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시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가능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킬로를 출퇴근 명목으로 사용을 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몇 킬로는 영업 활동으로 이용했었다. 이런 거를 전부 작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 1,500만 원을 기준성으로 놓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잡히게 돼요. 초과한 금액은 이제 급여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참고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보험 부분에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법인 차량으로 할 건데 내 아들이 타거나 뭐 누가 탄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보험을 들면 안 돼요. 법인은 임직원 특약 보험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아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한 대까지는 비용 처리가 이제 가능은 하지만 이제 사업자 규모 또는 이제 직원의 수, 보유하신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 한 대 이상의 차량에서는 뭐 임직원 특약으로 들어야 되는 2024년 법안 기준으로 발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조건 된다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진행하시기 전에 꼭 한번 참고를 해서 보험 부분은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가장 정확한 건 담당 세무사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분들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법인으로 8천만 원 이상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녹색 번호판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모든 차량은 이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동물세는 제외하고요. 총 금액 비용이 이제 8,800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녹색 번호판은 장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530i랑 X330 모델이 이제 법인 번호판으로 장착을 하게 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을 받게 되면 녹색 번호판은 착용하실 일이 없다. 4천만 원 줄 테니까 8,800만 원 밑으로 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차량 가액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서 원하신다고 무조건 차량 가액을 편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총 금액이 1억 이상 넘는 차량들은 할인을 받아서 차량 금액을 총 8,800만 원 밑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옥색 번호판을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구매하시는 게 이제 가장 저렴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부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리스 렌트가 비교적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쌀 수 있죠. 그러면 대표님들께서는 가장 저렴한 현금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주세요. 총 비용을 생각하면 현금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나뉘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향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좀 오래 타시는 분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폐차할 때까지 오래 타실 생각이라면 현금이나 할부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차량 주기를 좀 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내, 5년 내로 이제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은 리스랑 렌트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누구나 하는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3년, 5년 주기로 리스로 바꾸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현금이랑 할부는 내 명의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명의지만 이제 사업자로 비용 처리를 하셨으니까 이 차량은 사업자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내가 금액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처분하실 때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돼요. 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부가세도 별도로 부과를 해주셔야 되고, 소득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머리 아픈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현금이나 할부를 이제 진행하셨던 대표님들도 이 상황을 겪어보면 왜 리스랑 렌트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리스랑 렌트를 강요하려고 찍는 건 아닙니다. 중고차 금액이 낮아서 내가 취득하는 금액이 낮아지면 당연히 계산서 발행 금액도 적어질 거고, 취득하는 금액도 적어지니까 오래 타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저렴한 현금 할부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차량 주기가 짧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리스랑 렌트로 가시는 게 나중에 계산서 처리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사용 기간과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갈린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와 렌트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둘 다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5년 뒤에 계약 기간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처분했을 때 세금 부담이 적고, 아니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득을 보시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반납하시는 것보다 이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중고차 금액을 좀 알아보면은 이득을 취하시는 구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리스랑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6개월 전에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뭔 말이냐라고 하시면,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안 남으신 대표님들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건 차량을 반납하는 게 난지, 처분하시는 방법이 유리한지 제가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와 렌트랑 차이점은, 리스는 대출 이력으로 잡아요. 그리고 일반 번호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내 개인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높으시거나 무사고 경력이 길게 되면 보험료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렌트는 대출 이력으로도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업장을 확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큰 대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렌트로 가게 되면 아예 부채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렌트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렌트 번호판은 허하호로 이용하게 됩니다. 허하고 하기 싫다, 그거도 싫다라고 하시면 렌트는 이용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령대가 좀 낮으시거나 사고 이력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보험료가 좀 높잖아요. 그랬을 때는 렌트로 가시면 모든 사람이 보험료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렌트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누는 기준이 뭐 대출 계획이 있으면 렌트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보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보험료가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하시면 리스로 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통상적으로 리스는 약 월납입금의 93%, 그다음에 렌트는 70% 정도의 이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계약 구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리스냐 렌트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리스료를 이제 받아보신 대표님들은 뭐 금액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저렴하고, 한번 좀 비싸게 구매하셨던 대표님들이 비싸니까 리스를 구매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제 담당자를 만나셔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업자 차량은 당연히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싸게 사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들어올 때 편하고 탈 때 편하고 나갈 때 편한 구조가 돼야 사실상 이제 가장 베스트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잘 쓴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차량을 구매하세요가 아닌 기준을 잡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를 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의 상황을 맞춰서 구매하시는 방식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불편하다 하시면 편하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보는 대로 즉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